지금 국제 금융시장이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미국 대부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단순한 무역 분쟁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더 큰 싸움의 서막일까요?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서 관세 정책의 대체 방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해요. 현재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APA에 근거해가지고 관세 부과가 합법인지 심리 중인데요. 여기서 참석한 9명의 대법관 중에 최소 6명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만약에 관세 정책이 무효화된다? 그럼 이미 부과된 수십조 원 규모의 관세가 철회되고 이 관련된 수입 업체는 환급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이런 파장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요. 이 전 세계 무역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도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이 대법원 판결과 관계가 없이 이 관세가 트럼프 경제 정책의 핵심 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관세 정책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은 단순한 무역 분쟁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도 금융을 활용한 외교 전략들이 종종 사용이 됐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는 주요 5개국이 달러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협의했었고, 이 당시에 강달러가 수출을 둔화시킨다라고 봤고요. 이 달러 가치를 낮추기로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말어라고 협정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해가지고 이 외국 정부들에게 자국 통화를 절상하도록 압박하려고 했었지만 실제 동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이 만약에 관세 도구가 법적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면은 이 미국은 달러라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과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미국 연준은 주요국 중앙은행과 달러 수합 라인을 가동해가지고 위기를 견뎌낸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은 반대로서 미국이 동맹국의 달러 접근을 막고 결제 시스템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구상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점 이 국제금융 네트워크 자체가 외교랑 안보의 전장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금융 무기화에 대응해가지고 다른 국가들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국제은행 간의 결제 시스템 CIPS를 확장했고요. 유럽연합은 디지털 유로 도입을 서두르고, 러시아랑 이란 등의 제재 대상국은 자체 결제망을 강화하고 있고요. 브릭스 신흥 국가는 공동 결제 통화 구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달러 중심 국제 통화 체제가 흔들릴 조짐이 보이면서 금융 중심지가 다각화되는 이런 움직임들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리플과 XRP 같은 이 탈중앙화 결제 네트워크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도 같이 살펴보셔야 돼요. 이 리플렛은 은행 간의 메시징 솔루션, XRP를 통한 자금 송금, 그리고 API 연동 이런 것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머니그램 같은 송금업체랑 협력해가지고 XRP를 테스트하기도 했었지만 2021년 계약 종료 이후에는 은행과 결제 서비스 제공자랑 제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70개국 수백 개 금융기관이 리플렛에 참여 중이고요. PNC뱅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탄드르 여러 가지 글로벌 은행들도 시험 사용을 검토했습니다. 이 경쟁 플랫폼으로는 스텔라가 있는데요. 이 스텔라도 블록체인 기반으로서 국경 간의 결제를 최적화하면서 일부 개발도상국 중앙은행과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전통 금융권에서는 세계 최대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가 GPI 등을 통해 가지고 속도랑 투명성을 높여주고 있지만요. 여전히 은행 간의 예치 자금도 없이 즉시 결제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리플렛이 결제 메시지랑 자금을 동시에 전송해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고 있죠. 그리고 기술 변화 관점에서 보면요. 국제 결제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스위프트가 ISO 2002 표준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어요. 이제 모든 은행 간의 메시징이 구조화된 데이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고, 이게 준법 준수랑 자동화 가능성을 높이는 변화인데, 이런 과정에서 리플의 리플 레저랑 스텔라 네트워크 같은 이런 신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CBDC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싱가포르랑 태국은요, 이 디지털 화폐 연합을 구성을 했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한 국제 결제 플랫폼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패드나우라는 국내 즉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요. 이 국제 거래에서는 XRP 같은 분산형 대안이 더욱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기회와 위기로서 동시에 인식하고 있어요. 당장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도 무역전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금값과 달러 환율이 급등했었죠. 이번에도 금과 미국 달러, 그리고 그 일부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디지털 결제 혁신의 수혜가 기대가 돼요. 특히나 리플 XRP 같은 자산들은 이 단기 조정기를 거쳐가지고 중장기적인 유용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현물 ETF가 쓰인댔었죠.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던 것처럼 XRP 관련된 제도적 상품이 생긴다면 자금 유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XRP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대규모 기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시장 심리가 이전과 사뭇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과 달러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주식시장과 신흥국 자산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암호화폐도 단기 조정을 겪고 있지만 일부는 이런 것들을 기회로 보면서 장기 비중을 높이려고 합니다. 안전자산 금과 함께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써 XRP를
글로벌 결제 다리로서 이렇게 인식하면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 이 반면에 다른 투자자는 큰 변수가 정리될 때까지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정치랑 규제 상황까지도 이 투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다는 거고, 당장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달러 강세, 금리 전망, 기업 실적 예측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만약에 세계가 디지털 결제 체제로 전환이 된다? 그럼 관련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부상할 수가 있겠죠. 현재는 달러가 도전받는 단계인 거고, 미래 결제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된다면은 리플 XRP 네트워크 같은 이 대안 기술이 각광을 받을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망을 제시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대법원이 관세 정책을 무효로 판결하고 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법안을 동원해서 관세를 유지하려고 듭니다. 동시에 달러를 통한 압박도 강화가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 보호무역과 금융 제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냉각될 수가 있다는 거. 국가들은 관세를 높이고 디지털 자산을 발행을 확대하면서 이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을 검토하게 될 겁니다.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면서 세계 경제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의 시나리오입니다. 대법원이 IEEPA 관세 일부를 무효화하더라도 이 트럼프 행정부는 232조, 301조 등을 부분적으로 활용해서 관세를 유지합니다. 미국과 중국 등이 부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협상을 재개하면서 긴장 완화를 시도하지만 이 각국에서는 여전히 금융전쟁을 대비하는 태세를 유지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 2026년 중반까지는 불안정 속에서도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주요 국가 협력 테이블에 복귀할 거예요. 이 글로벌 교역들이 다소 정상화되면서 경기 회복의 단초가 마련될 수가 있겠습니다. XRP는 여기서 점진적으로 채택되면서 결제망의 한 축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선의 시나리오인데요. 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 협상을 통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분쟁을 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달러는 다른 기축통화랑 공존하는 방향으로서 이동하게 될 거고, 주요 국가가 금융 협력을 강화할 거예요. 이 글로벌 성장세도 회복되면서 2027년 이후에 경제가 완만하게 반등이 가능할 겁니다. 이 경우에 XRP 같은 디지털 결제 인프라는 이 제도권 지원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길로 가든지 중요한 건요, 이 트럼프랑 대법원의 대결이 국제금융 판도를 바꿀 트리거가 되었다는 거. 이미 IMF랑 BIS 등이 지급 결제 인프라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CBDC 연구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라는 전통 무기가 한계에 부딪히는 그 순간, 그때부터 새로운 금융 질서가 시작될 준비가 됐다는 거고, 마치 금융전의 사막처럼 리플 XRP 같은 신기술이 뜨겁게 떠오르는 이유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전략과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이게 글로벌 금융 질서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가 직접적으로 상기시켜준다고 보셔도 되겠죠. 결국에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자면은 우리가 금융 무기화 시작이라는 제목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랑 대법원의 충돌이 단순한 관세 논쟁을 넘어서요, 새로운 금융 시장의 서막임을 확인이 됐습니다. 이 금융 전쟁의 서막이 바로 눈앞에서 타오르고 있는 셈인 건데, 이 와중에 리플 XRP 같은 디지털 결제 자산이 부상하고 있다는 거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 미국 주도의 금융 질서가 흔들리는 틈을 타가지고 새로운 결제 체계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융 무기화의 시대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죠. 상승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려올 자리를 미리 그려두는 사람이 결국에 시장을 이끌게 될 겁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똑같은 고민하십니다. 단기 저점 잘 잡고 싶은데 이번에도 다시 고점이 올까? 언제쯤 상승장을 기대해도 될까? 하지만 이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상승만 바라보는 희망의 시선이 아니라요, 하락이 올 때 그 하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 대부분의 개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락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니까 정작 단기 저점이 눈앞에 와도 대응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떨어질까 무섭다, 이렇게 멈춰있는 동안 준비된 사람들은 그 자리를 조용히 담아내고 나중에 가격이 반등했을 때 훨씬 더 여유 있게 대응하게 됩니다. 결국에 투자라는 건요, 이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예요. 낮을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거. 근데 너무 이 단순한 원칙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라갈 때 용기가 생기고요, 떨어질 때는 두려움과 공포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 저점 타점이 내려올 가능성들 어디까지 열어둘지, 그 구간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머릿속에 그려두는 게 그렇게나 중요합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이 분할 매수를 들어갈 때 무리한 비중으로 한 방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비중으로 분할 매수 들어가고, 단기 고점이 찾아왔을 때도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타점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더 내려갈 수도 혹은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무리한 몰빵에 가까운 매매보다는 현실적인 비중 조절 원칙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계획의 구간이고, 상승은 희망이 아니라 정리의 구간이에요. 이 리듬을 이해하고 나시면은 그 어떤 변동성 속에서도 감정이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 시장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를 열어준다라는 거고, 이 단기 저점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다음 상승장에서 가장 크게 웃게 되실 겁니다. 리플의 XRP랑 관련된 실시간 흐름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우리 신사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 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